자, 요거는 이제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줄게.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푸는 거, S1 구하고 S2 구해서 푸는 거. 자, 보자. 지금 똑같은 원이 겹쳐 있지. 자, 똑같은 원이 겹쳐 있는데 지금 왼쪽 원의 중심이 뭐 이렇게 있고 그 중심을 두 번째 원이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쯤에 있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있어서 두 번째 원의 중심은 이렇게 있고 이런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잖아. 대충 의미만 이해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인데 여기 중심각이 4분의 3파이라고 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하나씩 구해보자. 일단 첫 번째, 지금 왼쪽 원으로만 봐봐. 위 왼쪽 원에서 요 원에서 일부분인 여기가 부채꼴이지. 보이니? 여기가 부채꼴이지.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해보자. 그러면 반지름 몇? 반지름이 4. 자, 반지름이 4짜리고 중심각이 4분의 3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는 이거지. 그래서 6파이. 자, 지금 내가 구한 도형의 모양이 첫 번째 원을 봐봐. 첫 번째 원에서 잠깐. 아, 첫 번째 원으로 보면 안 되구나. 부채꼴이 아니네. 어우. 여기. 미안. 두 번째 원. 여기 구한 거야.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봐도 상관없고. 지금 이 부분 넓이. 자, 다음.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넓이를 뺄 거야. 그럼 여기가 나올 거거든. 그치? 그럼 이 부분 넓이 구하자. 그럼 이 부분은 반으로 딱 쪼개서 반만 구하자.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자, 얘는 여기가 4, 여기도 4, 여기 4분의 3파이.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 4 곱하기 4에다가 4분의 3파이의 사인값. 그지? 그럼 사인 4분의 3파이 몇이니? 몇이야? 바로 나와야지. 사인 4분의 3파이. 도나 몇이냐? 각변환 해도 되고 그래프 상상해도 되고. 4분의 3파이. 여기가 파이잖아. 4분의 파이만큼 같잖아. 그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사인 30도랑 사인 150도랑 같다. 기억나? 사인에서 더해서 180도 나오는 관계라면 그 둘의 사인값 똑같다고 배웠잖아. 그게 그래프가 대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4분의 파이로 봐도 돼. 2분의 루트 2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계산하면 8루트 2. 근데 4루트 2가 되고 곱하기 2 했으니까 8루트 2.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한 여기에서 요 노란 부분을 뺐어. 그럼 여기 남겠지.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두고 2번이라고 둔다면 1에서 2 뺄 거야. 그러면 걔는 6파이에서 8루트 2 뺀 거지. 그럼 이거 왜 구했겠어?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여기가 S1이잖아? 그럼 여기를 구하려면 지금 우리가 구한 거를 가지고 저 빗금치 부분을 구하려면 뭐 하면 될까? 자, 뭐 하면 되겠어? 지금 우리가 구한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넓이 똑같잖아. 뭐야? 얘랑 더하면 얘랑 더하면 이거 나오지 않아? 지금 거기 있는 거 보면 보여? 다시 지금 1번 영역이 여기지, 2번 영역이 여기지, 뺐어 여기지. 근데 걔를 일로 돌려. 그럼 여기지. 그러면 S1은 맞지? 루트 2. 이 부분이 바로 안 나오구나.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S1인데 이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여기 애매하게 생긴 부분. 원은 아니고, 맞니? 이 원의 이쪽 부분과 이 원의 이쪽 부분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럼 그 부분의 넓이는 지금 얘에서 얘를 더하면 되네. 1번에서 1-2를 더하면 이 부분이 나오지. 맞니? 이렇게 생긴 부분. 그러면 얘랑 더하면 사실 나 이렇게 안 풀었거든? 좀 귀찮긴 한데 요게 지금 이따가 할 방법이 생각 안 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만 들어. 내가 원하는 풀이는 이게 아니긴 해.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이 부분의 넓이 왜 구했겠어? 이제는 되지. 그러면 이거를 요 S1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구한 얘를 빼버리면 되겠지. 전체 원에서. 아니? 오른쪽 원으로 봐봐. 요 전체 원의 넓이에서 이 부분을 빼면 S1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4짜리 원이니까 16파이 해서 드디어 나왔죠. S1은 전체 원에서 방금 구한 값을 뺀 거. 이해되니? 오픈 사람들? 다음 S2는 어디 있어? S2는 이미 구했지. 여기 있지. 얘가 S2지. 요거 두 개. 그래서 얘가 곧 S2. 그래서 지금 S1에서 S2 빼랬으니까 얘에서 쟤를 빼주면 정답 2번 4파이.
됐니? 근데 이 방법보다 깔끔한 방법이 있어. 이거는 좀 귀찮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87번을 해보자. 자, 요렇게 일일이 다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리야, 너 이렇게 풀었냐? 일일이 다 구했다며. 유진이도? 다 구했다며. 자, 근데 이 방법 말고 좀 스마트하게 풀어보자. 근데 지금 할 얘기는 만약에 이게 생각이 안 난다거나 안 보이면 조금 생각하기가 힘들어. 자, 87번으로 보자. 자, 상황은 똑같고, 생각보다 그리기가 빡세네. 아이고, 너무 삐뚤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뭐 구성은 똑같지? 각도만 6분의 5파이. 반지름 3. 자, 이렇게 했을 때 똑같아. S1에서 S2를 빼래. 자, 그럼 여기서 이 방법은 S1이랑 S2를 직접적으로 안 구하고 푸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잠깐만. 일단 첫 번째, 요거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두 번째 원의 부채꼴이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가 6분의 5파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6분의 7파이겠지. 해서 첫 번째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그냥 생으로 구하자.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지. 노란 부분 넓이. 자, 거기에서 두 번째 얘를 더할 거야. 근데 얘네 S2지. 얘네들을 더해. 그러면 요 넓이가 되겠지. 됐지? 거기서 빨간 부분이야? 왼쪽 원이야? 왼쪽 원에서 요 부분을 빼자. 됐니? 왼쪽 원에서 부채꼴이잖아, 얘는. 그지? 반지름 3, 중심각 6분의 5파이. 이름을 붙일까? 첫 번째 노란 부분 부채꼴을 이름을 A라고 두고 지금 구할 빨간 왼쪽의 부채꼴을 B라고 둔다면 B의 넓이는 얘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봐봐. 다 했어. 노란 부분에서 파란 부분 더했어. 그럼 이만큼이지. 거기서 빨간 부분 뺐어. 그럼 뭐 남아? 여기 남지.
맞아? 그게 뭐야? S1이잖아. 자, 그러면 써볼게. 처음에 구한 노란 부분에서 두 번째로 구한 파란 부분, S2지 얘가? S2를 더한 다음에 빨간 부분의 영역인 B를 빼버리면 내가 알고 싶은 S1이 나오지. 맞나? 다시 여기에서 여기를 더해. 그럼 이만큼이지. 거기서 빨간 부분을 빼. 그럼 여기 남잖아. 맞니? 그래서 그거 수식으로 생긴 거지. 이해됨? 근데 문제에서 지금 S1-S2가 그러면 얘만 이항하면 나오지 않아? 그럼 결론이 뭐야? A에서 B를 뺀 게 S1에서 S2 뺀 거랑 똑같다. 라는 수식이 나오지.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야? 얘에서 얘 빼면 끝이야. 해서 A에서 B를 빼면 2분의 1 파이 묶어주면 몇이냐? 9. 더 묶었구나.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이쁘긴 해. 상황 이해된 얘들아? 여기에서 노란 부분에서 노란 오른쪽 부채꼴에서 S2의 영역을 더한 다음에 왼쪽 원의 부채꼴을 빼버리면 S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니까 이렇게 됐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니까 S2만 쓱 이항해주면 얘에 대해서 얘를 뺀 값 대신에 그냥 두 부채꼴의 넓이 빼면 답 나오는구나 해서 그냥 부채꼴 넓이 뺀 거야. 유진아 이렇게 했니? 어? 비슷하겠어? 그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아까 풀었던 풀이가 그러니까 아까 풀었던 대로 풀어도 되는데 봤다시피 좀 복잡하지.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이건데 이 방법이 생각이 안 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일일이 해야지. 어려운 건 맞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둘 다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다음 386번 보자. 원풀 때 나왔네. 자, 이 문제도 그렇고 88번도 그렇고 뒤에도 몇 개 있었나? 그런 문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잘 써먹으면 생각보다 문제가 편하다. 결국에는 얘도 도형이라서. 자, 지금 원뿔대가 뭔지는 알지 얘들아? 원뿔에서 윗부분 날린 거.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 지금 옆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원뿔대 전개도 알잖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물론 얘가 위랑 아래까지 있다면 여기에 원이 살짝 달렸을 거고 여기도 원이 살짝 달렸겠지. 자, 이 넓이 구하래. 얘들아 이 넓이는 당연히 못 구하지. 당연히 못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해? 대신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얘가 잘리기 전을 생각해서 커다란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버리면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원뿔대 문제는 뭐야? 일단 원본을 생각해야 돼. 자르기 전을.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입체도형으로 되어 있지만 얘도 원래 원본은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거기서 윗부분을 잘라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보자. 문제에서 준 정보를 써보면 요 길이가 2래. 다음 지금 여기가 가상으로 잘렸다라고 쳐보자. 가상으로 잘렸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1이라고 준 거 있지? 그럼 여기가 1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치? 맞니? 그리고 요 길이가 3이라고 준 거잖아. 상황이 이랬을까? 상황 됐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중학교 때 뭘 배웠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너네 잘할걸? 당연히 보조선 그어서 닮은 비 써야지. 뭐가 닮은지 보이지 얘들아?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1대2 닮음이다. 닮은 비 1대2네. 그러면 지금 얘들아 결국에는 우리 이 길이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해야 돼. 맞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필요하잖아. 모선. 근데 여기가 3이래. 근데 1대2 닮음이야. 그럼 여기도 3이겠지.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바로 나오지 않나? 그럼 이 작은 걸로 하자. 1, 3, 루트 10. 1대2 닮음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루트 10. 됐네? 부채꼴의 반지름, 옆면에 부채꼴의 반지름 나왔다. 다음. 요거는 이제 이 얘기 끝났고. 이제 이 길이 몇이야? 여기 답 있어. 그렇지. 여기가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그지? 얘가 밑면의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2파이겠지? 그럼 요 길이는? 밑면의 반지름이 2니까 4파이겠지. 그러면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나네? 넓이 구할 수 있겠네? 문제 끝. 해서 커다란 도형의 넓이를 먼저 부채꼴 넓이 구하면 반지름이 2루트 10짜리 2분의 1 RL 쓰면 되겠지? 커다란 부채꼴에서 어이구 뭐 한 거야? 커다란 부채꼴이니까 반지름이 2루트 10이지?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S가 3루트 10이니까 제곱하면 90이 정답. 비슷한 느낌으로 388번도 물론 이거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각자 잘 풀었을 거야. 근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해보자면 얘들아 당연한 얘기인데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은 전부 다 닮음 아니니? 맞잖아. 어렸을 때 배웠지?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은 전부 다 닮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면 지금 요렇게 있었고 요렇게 잘려 있었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준 정보가 이쪽 호의 길이가 3파이래. 이쪽 호의 길이가 2파이래. 그럼 여기서 뭐가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뭐 이상한 거 구할 이유가 없어. 뭐야? 이 부채꼴과 커다란 부채꼴의 닮은 비는 2대 3이야. 오케이? 이랬어 얘들아? 닮은 비가 2대 3이야. 그럼 당연히 넓이 비는 4대 9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 줬어?
요 부분,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5파이래. 그럼 얘들아, 얘네도 부채꼴 두 개의 넓이비가 4대9야? 얘가 4면 얘가 9야? 그럼 여기는 비율상 몇에 해당돼? 5에 해당되지. 맞니? 얘가 비율상 5야. 이해됐을까? 다시. 얘가 넓이가 4면 얘가 넓이가 9야. 그럼 그 9에서 4를 뺀 여기는 비율상 5에 해당되겠지. 그럼 비율상 5에 해당되는 넓이가 15파이래. 그러면 비율상 1, 비율 1당 넓이는 3파이겠지. 됐을까? 그러면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가 9파이잖아. 아, 9잖아, 비율상. 그러면 이 부채꼴 전체 넓이가 27파이겠네. 이해됐을까? 비율상 5에 해당되는 넓이가 15야. 그럼 비율 1당 넓이가 3이라는 거고 전체는 비율이 9니까 얘에다 9 곱하면 전체 넓이 나오지. 자, 그럼 부채꼴의 전체 넓이 나왔어. 근데 나 이 전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알고 있어. 반지름이 알고 싶어. 넓이 공식 쓰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넓이 공식 써보면 2분의 1 R L이 27파이 떠야 돼. 그러면 R이 18이다. 뭐 구하라니? AC? 요 길이 구하래. 근데 나 전체 길이가 18인 거 알고 있어. 이게 이만큼이 18이야. 그럼 또 뭐 쓰면 돼? 닮음비 쓰면 되지. 그러면 2대 3이잖아? 그럼 요 빨간 부분은 비율상 몇? 1에 해당되지. 3개로 나눈 것 중에 1에 해당되는 길이니까 정답은 18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6이겠다. 지금 말이 길어서 근데 이거 금방 닮은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금방 풀 거야. 물론 이렇게 푼 사람 닮은비 써서 이렇게 안 하고도 그냥 넓이 공식 써서 풀어 넓이 공식 써서 비교하면서 풀어도 답은 나올 거야. 답은 나오는데 닮은비 쓰면 조금 더 빠르게 손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됐으면 넘겨서. 자, 얘들아 89번 못 푼 사람들이 많은데 89번은 진짜 별 문제 아닌 거야. 지금 다시 풀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상은 지금 자,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6짜리인 원이 하나 있었대. 자, 이런 원이 있었는데 이 원에 직선 2개가 있는데 그 직선 2개의 모양을 딱 보고 나서 너희가 캐치를 해야지. 얘들아, 이거 역함수 관계라는 거 보이니? 1차 함수에서 개수가 역수 관계면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깔렸으면 하나는 요렇게 가야지. 그리고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의 대칭이다. 곧 다른 말로 요각의 크기랑 요각의 크기가 똑같지. 그러면 당연히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랑 똑같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 여기가 Q.
자, 이때 부채꼴 OBP. 지금 B가 어딨냐? B 0,6? 여기가 B네. 자, 그러면 문제 부채꼴 OBP. 첫 번째 OBP. OBP. 이거지. 여기. 2호의 길이. 2호의 길이를 L1. 다음 두 번째 OBQ. OBQ. 요거. 2호의 길이를 L2. 라고 했을 때 걔네들 더해서 파이로 나누래. 표문제 아니잖아. 야,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못 구해. 물론 하다 보면 구할 수는 있겠지. 교점 잡아서.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방금 말했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니까? 그러면 L1이랑 L2랑 더하면 4분의 1 아니야? 맞잖아. 이만큼이랑 요거랑 더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럼 뭐야? 반지름이 6짜리인 원의 원주의 4분의 1 구하시오란 얘기야. 이걸 진짜로 구할, P를 구한다거나 Q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반지름이 6짜리인 원주는 12파이고 거기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3파이가 되니까 정답은 3이 되겠다. 간단한 문제야.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 지금 문제 잘 읽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바로 답 나오지. 이 문제를 푸는 힌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시작이 직각 이등변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OAB에서 여기에서 O를 중심으로 하고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쓱 그렸대. 뭐 이렇게 그렸겠지. 그래서 여기가 C. 다음 이 C에서 수선 내렸대. D. 다음 OD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을 또 그렸대. 그래서 여기가 E. 이 상황인 거잖아. 자,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8파이래.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뭐 잘 푼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지? 자, 이것도 커다란 가장 큰 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도 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도 되는데 내가 좀 좋은 방법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그래야 분수 안 나오는 거 편하니까. 그래서 작은 애들부터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볼게. 자, 그러면 가장 기본 단위는 얘를 봐야겠지. 얘를 기본으로 보자. 그럼 얘를 x라고 둬볼게. 자, 다음 애초에 시작이 직각 이등변이었잖아. 그럼 여기 45도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수선 또 내렸다며. 그럼 얘도 직각 이등변이지. 맞니? 그러니까 요 길이도 x지. 그럼 당연히 비율에 의해 요 길이는 루트 2x가 되겠네. 근데 그 루트 2x가 뭐야? 첫 번째 부채꼴의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루트 2x. 즉 얘랑 똑같다면 당연히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x에서 가장 작은 단위에서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얘가 x니까 근데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가 x면 얘도 x. 그럼 여기가 루트 2x? 근데 얘가 루트 2x니까 여기도 루트 2x. 그러면 이것도 아까 지웠던 그 문제랑 똑같지? 뭐야? 부채꼴이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 닮음이라니까? x 대 루트 2x. 1 대 루트 2. 그래서 이 두 부채꼴의 닮은 비가 1 대 루트 2야.
그러니까 넓이 B는 1대2겠지. 즉, 이 부채꼴, 작은 부채꼴의 넓이랑 큰 부채꼴의 넓이 B가 1대2야. 야,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네. 이해됐을까? 근데 문제에서 이 부분,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8파이라며. 그럼 여기도 8파이겠네. 여기도 8파이, 여기도 8파이. 뭐 구하래? 전체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러면 뭐 여기 요 부채꼴 넓이가 8파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x 값을 구해서 넓이 구해도 되고, 아니면 커다란 걸로 커다란 부채꼴 넓이가 16파이다라고 해서 이 길이 구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그러면 그냥 큰 걸로 하자. 큰 거 구하면 그냥 바로 나올 테니까. 그러면 큰 부채꼴을 그려보자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애고, 여기가 루트 2x, 여기 직각 이등변이었으니까 4분의 파이, 그 넓이 16파이. 넓이 구하나씩 써보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싹다 써야지, 2x제곱. 그냥 이거 그냥 r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하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몇이냐? 2x제곱이 16 곱하기 8이네. 됐니? 그러면 x를 구할 필요 없지. 지금 2x제곱 다시 써자면 루트 2x의 제곱이 128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식이 뭔데? 얘랑 얘랑 곱해서 나누기 2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답은 128을 2로 나누기만 하면 되지. 64. 그래서 닮은, 특히나 요 단원에서 에다 닮은 같은 거 잘 써야 돼.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써야 돼. 물론 닮음일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 안 되고, 확정적으로 닮음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만. 그러면 닮음 쓰면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푼 문제들이 꽤나 많을 거야. 요 부분에서. 알겠지? 자, 다음 넘겨서 그 뒤로는 딱히 아마 질문이 없을 거고, 94번 보자. 94번도 좀 못 푼 사람들 좀 있던데. 자, 원이 있었고 거기에서 1/4분면 위에 점 P, 원 위에 점 P를 찍어서 X축에 수선 내려서 A라고 수선의 발을 이름 잡았고, 이때 이거 사실 중학교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지. 중학교 때 너희가 삼각비를 요즘 몇 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중학교 때 삼각비 배우면서 많이 봤던 문제가 이런 거지. 여기가 각 A, B, C 라고 하고, 그럼 여기가 C, 여기가 A, 여기가 B 일 때 sin A는, 지금 안 된 사람들은 복습한다라고 생각해야지. sin A는 B분의 A고, cosine A는 B분의 C고, 탄젠트 A는 C분의 A잖아. 이때 sin C, cosine C, 탄젠트 C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거 이렇게 쓰지. 삼각형 돌리라고. 새록새록 기억나지? 나 삼각형 돌려가지고 각 C가 1로 오도록 돌리게 하는데, 실상은 그럴 필요가 없었지. 뭐였어 얘들아? 기억나니? 이거 뭐야?
사인 C? B분의 C지. 얘랑 똑같거든. 코사인 C는 B분의 A지. 얘랑 똑같거든. 탄젠트 C는 역수. 요 관계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각형을 안 돌리고 푸는 게 최종 형태였어. 근데 우리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알지. 각변을 해보면 나오잖아. 그치? 얘가 A라면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니까. 그래서 각변환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고 부호는 신경 쓸 거 없고 90도 안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되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네. 지금 결국에는 뭐 4분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직각삼각형 하나 있는 거잖아.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P 인 거고 여기가 세타, 여기가 알파 라고 잡아줬고 지금 반지름이니까 여기가 1이지. 딱 이 상태로 준 거 아니야?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 사인과 탄젠트라고 되어 있지만 여튼 삼각비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모으잖아. 그럼 그냥 풀면 되지. 여기 A, 여기 B라고 둬보자.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사인 알파 제곱은 있다. 사인 알파 구해야 되고 사인 세타 구해야 되고 탄젠트 세타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사인 세타는 보다시피 B지.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고 사인 알파가 문제인데 사인 알파는 뭐다? 코사인 세타다. A네. 그러면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4분의 25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식 써보면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게 4분의 25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 피타고라스 얘. 그럼 얘가 1이네. 그래서 A제곱분의 B제곱이 4분의 21이다. 뭐 하라니? 5A의 길이? 5A? A값 구하시오네? 그러면 요런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고 추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피타고라스.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나오지 않을까? A값? 그냥 되겠네. 어느 쪽으로 넣었다? 이거 정리해서 얘한테 넣자. 그게 더 낫겠다. 그러면 B제곱이 4분의 21 A제곱이니까 B제곱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4분의 25 A제곱이 1이다. A제곱이 25분의 4. A는 양수일 테니까 5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잘했고 혹시 깜빡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지 쓸 때. 배웠던 거니까. 다음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뒤로 질문 있니? 내가 보기에는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있으면 물어보자. 얘들아 이제 지금 그 뒷페이지에 있는 것들 지금 그 동경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어도 삼각비 구하는데 문제 없지 얘들아? 뭐만 기억하면 돼? X축에 수선 그어서 그냥 니네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대신에 원래 하던 대로 하되 마지막에 부호만 신경 쓰고 동경의 4분면으로 알겠지? 그것만 주의하면 뭐 어렵지 않을 거야. 됐을까? 오늘은 질문 진짜 별로 없구나. 자, 그러면 넘어가서 몇 문제만 풀어봅시다.
내가 풀어봤는데 얘들아 402번은 이거는 너무 문제가 사실 좀 별로거든? 내가 풀어봤는데? 그래서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뭐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풀고 싶은 사람들은 풀어도 되는데 이거는 굳이 대신에 403번 같은 건 시간 좀 들여서 열심히 풀어봐 얘들아. 이런 건 403번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계산에 대한 얘기들이거든.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기 그래프 전까지는 그래도 하자. 그 그래프부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다음 시간에 아마 기출문제 줄 것 같은데 그 기출문제 풀면 될 것 같고, 시험 범위 아직 안 나온 사람들은 일단 최대한 그래프까지는 해야지. 자, 414번 해보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교재 오답 노트 하고 있는 사람, 오답 정리하고 있는 사람. 와우. 오늘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오답 정리 좀 하자. 오답할 노트 없는 사람 혹시? 지금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자, 답 나왔니? 414번에 정답 1번. 맞은 사람? 자, 보자. 일단 이 문제는 근을 구하면 조금 문제가 꼬일 거야.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근을 구해봤자 딱히 할 게 없거든.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간단히 해석해. 코사인 분의 1 플러스 사인이래. 그러면 지금 또 다른 한 근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여기에서 근을 구해서 인수분해가 되네? 해서 근을 구해서 뭐 얘가 2분의 1이네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구하면 그래봤자 할 게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자.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5고 두 근의 곱은 1이지.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요게 오히려 근을 구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문제가 편해져. 뭐야? 두 근의 곱이지. 얘들아, 어떤 두 수를 곱했더니 1 나왔대. 그럼 그 두 수는 무슨 관계? 역수.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야? 1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요게 나와줘야 편하지, 문제가. 오케이? 두 근의 곱이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은 역수관계구나.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구할 거 구하면 되지. 그러면 두 근이 나왔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두 근의 합으로 얘네들의 관계를 찾는 거지. 그래서 식 써보면, 자, 이거 두 개 더 할 거야. 통분 바로 가자. 그리고 통분할 때 이런 건 계산 안 하는 거라서 약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사인의 전체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2사인 플러스 1이지. 이 정도 괜찮지? 자, 그래서 분자를 보아하니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지. 그러면 이거 2 플러스 2사인이지? 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사인으로 묶이겠다. 그러면 약분이 되지. 두 근의 합이 코사인 분의 2구나. 근데 걔가 마이너스 2분의 5래잖아. 그러면 드디어 코사인 값이 나오지.
그래서 코사인값 구해주면 5 코사인 세타니? 세타? 5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구나. 그리고 이런 거 그냥 숨 쉬듯이 문제 조건을 보고 맞는지 확인할 수 있지. 지금 각이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 마이너스? 맞네. 그러면 코사인 값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서 나머지 값 찾으면 되지. 그러면 얘가 5고 얘가 4라는 소리니까 여기는 3이겠네. 됐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탄젠트랑 역수의 합의를 했으니까 지금 요거 보면 탄젠트 값 바로 나오지. 탄젠트는 4분의 3. 근데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정답 탄젠트랑 개 역수랑 더하시오. 16, 9, 25 정답 1번. 그치 얘들아? 그래서 요거는 요 근을 구하면 문제가 좀 꼬일 거야. 해본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고 나도 그랬거든. 자, 다음 일단 이제 417번 같은 건 굳이 안 할게. 이거 이제 눈에 보여야 돼, 그치? 이제 17번에서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거 식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1마 2 사인 코사인. 너 알아? 알아, 진짜로. 생각해봐.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고 있는데 1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루트 안에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야. 그럼 뭐야 이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전체 제곱이지. 다들 알지 얘들아? 그것만 하면 결론은 뭐야? 루트 안에 제곱식이 있으니까 두 개를 상쇄시키면서 걔네들의 부호를 바꿀까 말까 요것만 고민하는 문제잖아. 그지? 그거 보는 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클리닉 때 했었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면 거의 나온다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너희가 진짜 싫어하지. 너무 귀찮으니까. 자, 430번, 31번 하자. 자, 29번에 5번, 29번이란다. 30번에 5번, 31번에 5번. 혹시 보기 중에 안 되는 거 있니? 안 되는 보기 없어? 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402번부터 441번까지만. 적다, 그지? 그래서 시험 범위가 그래프가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래프 직전까지는 해 놓자.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생각하면서 연산까지 한다라고 친다면 한 432번까지? 그래서 최대한 러프하게 잡으면 432번까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다 풀어도 되고 어차피 시험 볼 건데 뭐. 그래서 아닌 사람들은 441번까지. 그리고 시험 범위 짧은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내가 기출문제 2년치 모은 거 줄 테니까 그거 앞으로 풀면 되고,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가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앞부분에 질문 많았던 문제들 내가 정리해서 지금 뽑아서 줄 테니까 그거 하자. 알겠지?
이렇게라도 강제로라도 시켜야지. 시간 여유 있을 때.